안녕하세요. 작은 블랙스완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일본 경제 이상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도 깜짝 놀란 건데 현재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주식 회사들, 그러니까 일본 주식을 소유해 가지고 일본 주식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게 그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니케이 신문인데 뱅크 오브 재팬 to be top shareholder of Japan stocks. Central Bank on track overtake state run pension fund next year. 어이구 무섭네요. 첫 번째 제목에서는 탑 쉐어홀더가 됐다, 쉐어홀더가 스테이크홀더 뭐 이건데 하여튼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리고 중앙은행이 오버테이크 이게 뛰어넘다 뭐 이런 소리인데 넘어가다라는데 펜션 펀드, 연금 펀드보다 내년에는 늘어날 거다. 이게 2019년 4월 17일 기사더라고요. 2020년 올해에는 연금 펀드, 국민연금 같은 그런 펀드보다도 일본 중앙은행이 더 많은 주식 보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정말 이게 경제학 교과서나 뭐 이런 것에 있을 수 없는 현상인데 중앙은행이 자기네 굳이 돈을 찍어내서 주식을 사줬다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일본이 왜 일본 중앙은행이 했는지 저도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정말 이걸 보고 제가 저는 중국이 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고 그거 관련해서 영상도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일본도 중국만큼 만만치가 않구나. 일본도 참 이상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참 이거는 너무 되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데 이거는 정말 재밌는 건데 9년 동안 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센트럴 뱅크가. 그런데 이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중앙은행이 샀는데도 그 주식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식을 사주고 있으면 수요와 공급이라서 주식의 공급 물량,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중앙은행이 사주니까. 그런데도 주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미국은 워낙 2019년 뭐 이럴 때 좋았으니까 좋았을 텐데 이거 좀 많이 이상합니다. 주식을 사주는데도 이렇다.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수치가 이제 이 9년 동안 주식시장의 일본 주가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일치하는데 억지로 한 거 아닌가. 2009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주가 지수 추이를 보면 쭉 어떻게든지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2009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였기 때문에 정말 안 좋았을 텐데 그걸 극복을 2010년부터 샀죠. 본격적으로 산 다음부터 2013년 15년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고 2020년에도 계속 2만 원을 넘었는데 일본 기업들의 주식은 가치가 상승한 것이,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잘 팔아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돼서 주가를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중앙정부가 주식을 사줘서 억지로 이게 주가를 올린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거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이게 프라이스 투 어닝 레티오라고 퍼락을 해서 기본적으로 주당 주식 가치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은 계속해서 주식을 사지만 이때 잠깐 좀 반짝했거나 이때 반짝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없다. 수치상으로 나오는 게. 근데 그거를 주식가를 떨어뜨리는 걸 막으려니까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주식을 산다라는 결론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특히 제조업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전 8, 90년대만큼 뛰어나지 않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은 뭐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나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래서 주가를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100%. 그러니까 아베는 이제 주가가 이제 잘 높고 이렇게 잘 되면 자기가 실적으로 이게 보여줄 게 있어서 억지로 중앙은행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도록 만든 게 아닌가 하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추론을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어느 뭐 결과는 아니고 하여튼 일본도 생각보다 지금 많이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 주식을 끌어올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출이 감소라고 했습니다. 13개월 동안 계속 다운노트고 이게 로이터라고 유명한 그 통신 회사인데 뉴스 회사인데 13개월 연속해서 그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고 더 무서운 건 이거죠. 이제 진짜 further blow to economy라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이 기사는 1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올해 2020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도 밝지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너무 좀 일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일본 상품에 대해서 이제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도 나이가 있어서 어릴 때 부잣집 기준이 소니 TV였거든요. 근데 누가 요즘 소니 TV 가진 사람 보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소니가 스마트폰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제 생각인데 도요타 자동차의 경쟁력인데 도요타 자동차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로 이제 친환경차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전기차에서는 하이브리드에서는 도요타가 참 1등적인 선두적인 역할을 했지만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에서는 도요타가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요타 자동차가 미래가 밝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것도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계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감소가 쭉 되고 있다. 이게 지금 그거하고 묘하게 일치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생했는데 당연히 그 당사자들도 뭐 영향을 받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거는 이제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평가 및 미래인데 이거는 진짜 제 말이 아니라 짐 로저스 말을 하겠습니다. 짐 로저스가 이제 자기 책에도 썼고 이제 어디 강연 나가서도 한 말인데 내가 만약 10살 어린이라면 일본인이라면 즉시 일본을 떠날 것이다. 더한 소리도 했습니다. 뭐냐 진짜 10살하면 떠나라. 그리고 무슨 총을 사라. 뭐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문제의 원인은 이거죠. 심각한 저출산과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 우리나라도 이미 저출산을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근데 아직 정부 부채는 양호한 편인데 저출산이 결국엔 저출산 자체보다도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개방을 하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우리한테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도 참 이걸 보고 뭐 하는 말이 우리나라라고 잘하는 건 없는데 그나마 조금 나은 거는 정부 부채가 일본보다 낫다라는 건데 이거 말고도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더 심각한데 그래서 저도 좀 한국에 대해서는 좀 무섭습니다. 우리도 진짜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있나 없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밑에 차트는 뭐 맨날 보던 그 차트입니다. 이게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인데 뭐 일본이 탑을 찍고 있죠. 일반적으로 100%거든요. 미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미국보다 높으면은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뭐 그리스는 워낙 유명하고 스페인이 좀 정부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고 독일은 참 정말 잘 관리하는 겁니다. 아마 독일 정부 부채가 아마 70% 정도일 텐데 이 70% 정도는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채 관리이고 미국 기준으로도 미국도 적은 편은 아니지만 미국보다 많다.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거는 2020년 올해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올림픽까지는 어떻게든지 막을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근데 올림픽 이후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경제위기가 발생을 하면 생각보다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클 겁니다. 아마.
예, 참고 URL은 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동영상 설명란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정리를 하면 10년 동안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한 겁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겁니다. 진짜. 그 결과 이 10년이나 하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시장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아, 이건 참나.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되는 거는 옛날에 소련 같은 그런 데밖에 없습니다. 진짜 공산주의 국가면은 다 거기는 다 공기업이니까. 근데 이 영향은 저출산하고 과다부채, 그 수출 감소, 제조업 경쟁력이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경쟁력 저하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5년 앞서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진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 부채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저출자 문제는 저는 해결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시각을 바꿔서 이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답이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게 하여튼 제조업 경쟁력이 생각보다 제조업 경쟁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4차 산업 하는 이런 정보 산업만 지금 많이 커지고 있고, 이것도 참 이걸로 인해 한쪽만 너무 커지면 문제는 무조건 발생을 하거든요. 역사가 증명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안전자산하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거기서 도움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가서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